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짧은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3대 독자보다 귀하다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텍스트 플러스 기능을 사용하면 렌더 스피드가 0프레임/세컨드가 나온대요. 그래서 렌더링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여쭤봤더니 CPU는 라이젠 5900X고요. 램도 32GB, 그래픽카드도 지포스 1070으로 작업을 하기에 부족한 사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의 이 사양에서 텍스트 플러스를 사용하면은 0프레임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새로 PC를 맞추기 전에 훨씬 더 안 좋은 사양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최적화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버벅거리고 렌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최적화의 끝판왕, 다빈치 리졸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적화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은 필요 없어도 나중에 갑자기 왜 렌더가 안 되지? 왜 출력이 안 되지? 왜 갑자기 까만 화면이 나오지? 왜 갑자기 플레이백이 멈추지? 기타 등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오류들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그때마다 유용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에 미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세팅입니다. 우선은 좌측 상단에 다빈치 리졸브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프리퍼런스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요 시스템 먼저 볼게요. 시스템에서 메모리 앤 GPU, 이건 그냥 리밋을 거는 거거든요. 퓨전이랑 일반적인 퓨전 이외에 리졸브 작업을 할 때 메모리를 얼마나 쓸 거냐,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최대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텍스트 플러스 같은 기능들은 퓨전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 GPU 컨피규레이션, 제 기억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처럼 쿠다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GPU 옵션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내장 그래픽도 있고 외장 그래픽도 있는 경우에 내장 그래픽이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외장 그래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 변경창을 키셔가지고 하단으로 내려서 그래픽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빈치 리졸브가 고성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옵션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찾아보기를 눌러주셔가지고 다빈치 리졸브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스, 블랙매직 디자인, 다빈치 리졸브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리졸브 응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를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성능을 고성능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컴퓨터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할 때 요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한 끌어서 작업을 시킵니다. 그 다음 T코드 옵션인데요. 제가 알기로 요것도 스튜디오 버전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T코드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위에 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풀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블랙매직 로우 파일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했고요. 블랙매직 디자인 포럼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풀어라 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도 없는데 활성화를 시켜놓으면은 충돌이 생긴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체크를 해제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최적화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바로 유저로 넘어가 주세요. 유저에서 UI 세팅 보시면은 Stop Playback when a drop frame is detected랑 Stop Renders when a frame or clip cannot be processed,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편집하면서 이 부요청에서 플레이백을 하는데 프레임 드랍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재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때 플레이백을 그냥 멈추겠다 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백을 100% 프레임 드랍 없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효과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조금이라도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플레이백이 멈추면은 작업하는데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이건 무엇이냐? 그 딜리버 탭에서 렌더를 할 때 프레임이나 클립이 프로세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출력 전에 여기서 막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하거나 컴퓨터 사양이 좀 안 돼서 이 효과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처리가 다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렌더를 하면은 에러창이 떠요. 이제 그런 거를 그때 이제 멈춘다, 만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를 체크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얘를 체크를 안 해도 어쨌든 그 처리가 안 되면은 렌더를 하다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해외 다빈치 리졸브 유튜버들도 보면은 일단 렌더가 잘 안 될 때 얘를 체크를 먼저 풀어라 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풀어놓고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풀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앤 로드를 가주셔서 저의 경우는 라이브 세이브랑 프로젝트 백업을 다 꺼놨습니다. 라이브 세이브는 뭐냐면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값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빈치 리졸브가
저절로 계속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백업은 내가 설정해 놓은 분이나 시간, 날짜, 일수 이때마다 백업 파일을 얘가 생성해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백업 파일 위치가 있죠. 여기에 백업 파일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다빈치 리졸브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다빈치 리졸브가 그냥 안 열리는 경우, 얘를 켜야 되는데 막 퓨전을 하다가 작업이 멈췄어요. 강제 종료를 하고 키려고 하는데 막 안 켜지는 거예요. 프로젝트 백업을 안 해놨는데. 근데 결국 어찌어찌 다 해결이 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백업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데, 저는 체크를 해제를 한 이유가 결국 얘네들이 그러면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하다가 중간중간 이 백업으로 인해서 백업 처리 과정이 생깁니다. 그때 뭐 물론 충돌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사소한 것도 좀 피하기 위해서 체크를 다 풀어놨어요. 만약에 그래도 백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으면은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요 백업 시간을 조금 길게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짧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당연히 좋긴 한데 그만큼 컴퓨터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컨트롤 S를 자주 눌러주셔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자주자주 세이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하나만 넣고 바로 세이브하고 또 다른 효과 넣고 세이브하고 바로 이러거든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백업 파일은, 그리고 이 백업 파일도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백업을 수동으로 해주시면은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은 플레이백 세팅인데요.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하이드 UI 오버레이스랑 미니마이즈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듀링 플레이백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때문에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네들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플레이백 할 때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해주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막 숨겨주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좀 편집하는데 잘 못 버틴다 그러면은 그냥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모드는요, 오토매틱, 매뉴얼, 디세이블 세 가지가 있는데 디세이블은 비추천을 드릴게요.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작업량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100%로 쾌적한 플레이백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세이블은 웬만하면은 뭐 안 해주시는 게 낫고, 오토매틱은 요 세 가지가 다 체크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뉴얼은 내가 직접 원하는 것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토매틱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냥 다빈치 리졸브가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해주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는 오토 시스템이 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매뉴얼로 하기보다는 이 오토매틱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토매틱으로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매뉴얼로 바꾸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세이브를 딱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다빈치 리졸브를 리스타트 해야 된다 하면은 리스타트 해주시고요. 요 상단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마스터 세팅에서 여기 비디오 비트 뎁스 있죠. 얘를 8비트로 바꿔주세요. 다빈치 리졸브 매뉴얼에 보면은 이 비트 뎁스를 8비트로 바꿔주는 것도 최적화의 방법이다 라고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뎁스를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스케일링도 빌리니어로 해주셔야지 좀 더 버벅임을 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단에 옵티마이즈 미디어와 렌더 캐시 설정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둘 다 비슷한 거예요. 4K도 아니고 사실 로우 파일이라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JPG로 저장하는 게 있고 DSLR 같은 경우에, 그리고 로우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 로우 파일은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거든요. 영상도 그렇게 로우로 촬영하는 게 있어요. 시네마급 카메라라든지 좀 비싼 고급 기종에는 그런 로우 파일 옵션이 있는데요. 그 포맷으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로우 파일을 타임라인에 올리면은 굉장히 버벅거리거든요. 그때 걔네들을 압축을 해서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록시 미디어랑 옵티마이즈 미디어는 그런 뭐 로우 파일 촬영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뭐 아니면 뭐 AK를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쓰이기도 해요. 크게 쓸 일이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최종 출력물이 아니고 내가 플레이백 할 때 보기 위한 포맷이기 때문에 뭐 H264나 아니면은 DNX HDR 스탠다드 퀄리티나 이게 뭐죠? 로우 빌리니어인가? 잘 모르겠는데 뭐 약간 낮은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요 LB 요걸로 해놓을 거고요. 렌더 캐시 포맷 요것도 똑같이 그냥 낮은 걸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유저 모드를 할 때 자동적으로 캐시를 생성한다 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캔슬 해볼게요. 요 플레이백에 렌더 캐시라고 있어요. 여기 모드가 스마트 모드랑 유저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저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요 캐시들을 다 생성한다, 생성할 캐시를 골라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퓨전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린다, 트랜지션 하는데도 버벅거린다, 그런 경우에는 다 그냥 선택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요 플레이백에서 렌더 캐시를 스마트로 해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다 잡아주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마트로 했는데도 버벅거린다 하면은 그냥 유저로 바꿔주시고 얘를 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로케이션 설정인데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SSD를 C 드라이브에 놓고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드들은 SSD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다빈치 리졸브 관련된 모든 파일들은 다 C 드라이브에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 유튜버 중에서도 요 캐시는 그냥 D 드라이브에 넣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쌓이다 보면은 막 500기가 뭐 1테라 막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D 드라이브에다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빈치 리졸브를 느리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업 관련된 파일 위치는 C 드라이브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C 드라이브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그냥 C 드라이브를 좀 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빈치 리졸브 작업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완성본들, 다 이미 렌더가 완료된 완성본들, 이런 거는 다 D 드라이브로 옮겨주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파일 위치는 C 드라이브로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위치까지 설정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적으로 하면 좋은 것들 안내를 해드릴게요. 무엇이냐?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요.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뭐 한 달치, 두 달치 소스들을 다 여기에만 집어넣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만 작업한다 하면은 당연히 그 프로젝트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모든 소스들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는데 처리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특히나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은 더 버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업 하나당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은 그냥 적당히 작업을 하시다가 평소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소스들이 너무 많아서 언제 이걸 다 옮기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빈치 리졸브에는 요 파워빈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것도 이 파워빈에 넣어 놓으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켜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공유가 돼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계속 나눠서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나 메인보드, CPU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보통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웬만하면은 사실 이런 드라이버들도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버그들을 픽스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했다가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했더니 느려졌어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다운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할 때나 아니면 다빈치 리졸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때 이것저것 한 번에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다빈치 리졸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랑 업데이트한 김에 그래픽 드라이버도 체크해볼까 하고 뭐 딴 것도 업데이트하고 이러면은 만약에 다 했다가 느려졌어요. 다빈치 리졸브가 예전 같지 않아.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죠. 여러 개를 한 번에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고 써보다가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거를, 혹시나 느려져서 그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아끼려면요. 네, 여기까지가 진짜 기본 세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편집 탭에서의 최적화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텍스트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텍스트 자체가 보시면은 이 퓨전 페이지에 이렇게 다 작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해 놓은 거를 뭐 여기서 읽느라고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재생을 하면서 얘가 렌더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원활하게 재생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압축이 되어 있는 놈들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관이 되어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에디 창에서는 또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아까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플레이백에서 일단 이 옵티마이즈 미디어랑 프록시 미디어를 켜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거를 사용하겠다 라고 미리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근데 저는 사용하면서 이 옵티마이즈 미디어랑 프록시 미디어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옵티마이즈 미디어를 생성을 했을 때 아니면 뭐 프록시 미디어를 생성했을 때 그때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이거를 써서 플랫백을 원활하게 해준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일단 체크는 해놨습니다. 혹시나 뭐 버벅거리면 알아서 이렇게 뭐 만들어주나 해가지고.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타임라인 프록시 모드랑 렌더 캐시인데요. 일단 타임라인 프록시 모드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프록시 미디어랑은 좀 다릅니다. 이 프록시 미디어는 내가 만약에 뭐 4K짜리 영상이 있어요. 근데 내 컴퓨터에서 버벅거려요. 그러면 얘를 프록시 미디어로 따로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해상도가 더 낮은, 아니면 조금 더 압축된 그런 클립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 클립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좀 플레이백을 쾌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딜리버 탭에서 렌더를 할 때 다시 원본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만 프록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예 그 영상 자체를 프록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를 뭐 새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임라인 프록시 모드는 이 타임라인에서 플레이백을 할 때 요 화면 자체를 바로 다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클립마다 프록시 미디어를 생성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다운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끌 수도 있고 오프를 해놓고 쓰는데
많이 버벅거린다. 그러면은 하프로 해주시고, 하프로 했는데 또 버벅거린다. 그러면은 커터로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FHD로 촬영했어요. 그러면은 커터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너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기 좀 힘들 정도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식별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FH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 할프로 해주시면 되고요. 4K 같은 경우에는 커터까지 낮추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FHD로 하는데도 많이 버벅이면은 커터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플레이백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아예 못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좀 버벅인다 싶으면은 그때마다 하프나 커터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렌더 캐시는 내가 이렇게 플레이백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버벅거렸잖아요. 이런 거를 미리 프리 렌더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 작업을 미리 어느 정도 해줘가지고 플레이백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 캐시를 생성을 해서요. 그래서 이 렌더 캐시는 절대적으로 그냥 스마트나 유저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효과도 안 넣고 컷 편집만 한다 하면은 뭐 논으로 해도 되고, 내 컴퓨터는 진짜 엄청 좋아 해도 논으로 해도 되긴 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로 하면은 플레이백을 할 때 빨간 바가 생기면서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면 그게 렌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 모드로 하는데 너무 버벅거린다, 렌더 바가 나오지도 않고 버벅거리기만 한다 하면은 유저로 바꿔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 마스터 세팅 가셔가지고 요 자동적으로 뭐 캐시 해주는 거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그래도 버벅거린다 하면은 이 클립들을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고 요 렌더 캐시 컬러 아웃풋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뭐 렌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렌더 캐시 퓨전 아웃풋은 오토로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좀 퓨전 작업이 좀 버벅거린다 그러면 그냥 온으로 켜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퓨전인데요. 이 플레이백에도 퓨전 메모리 캐시가 있어요. 얘도 오토나 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플레이백 바 있죠,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이 퀄리티 모션 블러, 뭐 프록시, 오토 프록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는 모션 블러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내가 퓨전 작업을 하는데 텍스트 이펙트만 써도 버벅거린다, 노드가 몇 개 없는데도 버벅거린다 하면은 하이 퀄리티 체크 해제해 주시고 모션 블러 안 보이게끔 꺼주시면 되고요. 얘네도 프록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와 오토 프록시를 이렇게 다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요 초록색이 렌더가 되고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는 사실 어떠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바로 렌더가 돼 있죠. 지금 여기는 렌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 깜빡깜빡 거리면서 렌더가 쭉 되고 있죠. 이렇게 렌더를 하는데 여기서 뷰어에서 보는 것도 아까처럼 프록시를 켜주셔야지 약간 화질이 살짝 다운된 그런 느낌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재생은 쾌적하니까 작업할 때는 훨씬 낫겠죠. 물론 딜리버 탭에서 렌더를 할 때에는 내 프로젝트의 해상도에 맞게 잘 렌더가 되니까 뭐 여기서 살짝 뿌옇게 보인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 탭에 있는 이 4가지 옵션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퓨전 최적화였고요. 그 다음은 딜리버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딜리버 탭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렌더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 해결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렌더를 하는데 중간에 뭐 어떤 지점에서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강제 종료를 그냥 해야겠죠. 그래서 렌더 전에 반드시 세이브 해주시고요. 종료를 하고 다시 켜서 27초 20프레임으로 가주시는 거죠. 갔는데 만약에 딱 갔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렌더가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프리렌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해당 구간에 만약에 클립들이 여러 개 있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 잘라서 이쪽을 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컴파운드 클립으로 일단은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우클릭해가지고 이 상단에 렌더 인 플레이스 있죠. 딱 렌더를 딱 눌러가지고 포맷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렌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화질을 낮은 걸로 하면은 실제 출력할 때 결과물도 화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화질로 최소한 내가 출력하는 포맷과 코덱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퀵타임에 DNX HDR 그리고 뭐 하이 퀄리티 해서 렌더를 딱 걸어주시면은 얘네들이 렌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이런 텍스트들은 다 이 퓨전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파일인데 얘는 그냥 압축한 영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플레이백 할 때 드롭 현상이 전혀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을 좀 렌더를 해주시고 다시 렌더를 걸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다가 또 한 구간에서 또 막혀. 그러면은 또 여기 렌더 해주고 따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파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렌더 스피드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맥시멈이나 100은 내 CPU와 GPU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로 쓰겠다라는 거 있죠. 근데 이러다가 CPU나 GPU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렌더가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렌더 스피드를 조금 CPU나 GPU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너 이거 10분 만에 끝내 이러는 거랑 천천히 1시간 동안 해주세요 하는 거랑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다르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 비싼 컴퓨터인데 왜 내가 이거를 낮춰야 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렌더 스피드를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컴퓨터랑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75% 정도로 떨궈 주시고 렌더를 추가를 해서 렌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래도 렌더가 안 된다 하면은 50, 25, 10 좀 낮춰가면서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보통 50선에서는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뷰어창 있죠? 뷰어창 우측 상단 보시면은 점 3개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업데이트 듀링 렌더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프 미니멀 온이 있는데요. 이거를 오프로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렌더 작업이 진행될 때 이 타임라인에 화면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하거든요. 미니멀로 하면은 그 최소한의 프레임만 조금씩 보여주는 거고요. 온으로 하면은 좀 많이 보여주는 거겠죠. 사실 렌더를 할 때 굳이 플레이백 화면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 해주시면은 렌더가 실패할 확률을 조금 낮춰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나 제가 빼먹은 게 있으면은 댓글로 또 다른 최적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해졌으면 좋겠네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알람 설정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